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빛과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8.8%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습니다. 자, 일단 빛과전자가 이렇게 금요일날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오늘 밀려버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 빛과전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우리가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종목인 드림 시큐리티 지금 마이너스 17%를 찍은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버렸었고, 자, 그러면서 이 한국 첨단 소재라고 하는 종목도요,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종목이 오늘 16% 마이너스 상태에서 끝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바로 오늘 상황장됐었던 이 ETF 관련해서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고 되어 있는 지금 상품명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앞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우려가 현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전닉스 2배 ETF 출시 임박이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하게도 여기 수급 쏠림에 대한 부분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8개 운용사가 16개 상품을 출시를 해버리면서 현물 선물형 레버리지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국도 제도 정비 필요성 검토라고 되어 있는 시장 감시 이슈로 확장이 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종목이 상장이 되어버리면서 끌고 갔었던 거래대금 자체가 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4조 3천억에 이르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수급의 블랙홀이 수급을 쭉쭉 빨아들여 버리니까 이 빛과전자를 비롯한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굉장히 강했었던 바로 이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아니면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7%씩 찍어주면서 종가 마감을 했었던 것에 비해서 바로 이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한 것을 전부 다 토해내는 하락도 아니었었고, 5일선 부근까지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눌림목을 줬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은 이 시장이 뒤틀리면서 일어났었던 굉장히 이상한 시장이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부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당국 제도 정비 필요성 검토라고 이미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자, 이 부분의 이슈가 계속 불거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이 당국 입장에서도 손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는 자리가 굉장히 수상한 바로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전환사채 세력주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바로 이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빛과전자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빛과전자 앞전에 3연속 상한가를 가려다가 실패를 했었던 만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뚫고 미친듯이 폭등으로 한번 보여줘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대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대폭등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이 영상에 달린 댓글 개수와 구독 좋아요 개수를 지켜보면서 이 영상이 구독 좋아요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개인분들이 이렇게 300만 주 가까이 매도세를 퍽퍽 쏟아내고 있었던 바로 이 빛과전자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다고 했을 땐 내가 매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이 빛과전자가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대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빛과전자에 주목을 하면서 거래를 하고 계신 이유 자체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빛과전자의 기술력이 재조명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지금 기사 내용에 뭐가 써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빛과전자는 속도 향상에 따른 치명적 단점인 발열과 소비 전력을 제어하는 기술력 확보에 집중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내외 경쟁사 대비 소비 전력을 20-30%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우수 협력상 기술 혁신 부분 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삼성전자라는 타이틀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만큼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빛과전자가 이미 삼성전자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어 있었던 내용이 작년에 부각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간 것이
것이 아니라 최근의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통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사이클이 돌면서 5G, 6G 테마까지도 같이 부각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정까지도 한 가지 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일정이 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6월 2일 날 미국 주파수 경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신장비주 구원투수 될까라는 이슈가 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달 1에 미국 주파수 경매 개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가 5G에서 6G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만큼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은 광통신 관련 종목들은 6G 테마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광통신과 6G 테마가 같이 엮이면서 올라갔었던 최근의 시장인 만큼 우리가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질 수가 있겠다? 바로 6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지금 뭐라고 나있습니까, 여러분들? 최근 실적 부직으로 급락한 국내 통신장비 업체 주가가 내달 미국 주파수 경매를 기점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 2018년 국내, 2020년 미국에서도 주파수 경매 이후로 기지국 투자가 본격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일정이 지금 정확하게 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일정 자체가 6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만큼 그 이후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관련 종목 참고해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KMW라든지 RFHIC, HFR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바로 이 통신장비 관련 종목들과 이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었던 시기가 매우 비슷하게 올라왔었던 만큼 바로 이 6월 2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흐름을 무섭게 연출해 줄 수가 있는 전체적으로 이 광통신 종목들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대한광통신 오늘 굉장히 훌륭하게 종가 마감을 해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 자체가요, 바로 보시다시피 오늘이 투자 경고 판단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 이 구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구간에서 종가 마감을 5일 선무근까지 눌리나 싶더니만 훌륭하게 아래꼬리를 말아올린 상태에서 끝났었기 때문에 투자 경고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바로 이렇게 시원하게 과거에도 장대 양봉을 보여줬었던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땐 바로 이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잘 지켜내봐주면서 오늘 다른 종목들이 엄청난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지켜봐 줬었던 그런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빛과전자 같은 경우엔 바로 이 전환사채 세력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전환사채 세력들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3회차에 대해서 공시가 21일, 22일 날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물량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드리면요, 600만 주 적은 물량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상장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6월 2일부터 시작해서 상장할 수가 있었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400만 주의 물량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쭉 내려왔을 때 마찬가지로 6월 10일이라는 날짜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 턴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들이 매도하고 떠나는 방식이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짚어봐 드렸었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가를 먼저 상승을 시켰다가 살짝 눌러봐주면서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다시 한번 미친 듯이 폭등 흐름을 보여주는 1번의 케이스,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짚어봐 드릴 거고, 자, 이번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주가를 다짜고짜 먼저 상승시킨 다음에 이 내리는 구간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케이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환사채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1번의 케이스에서 여러분들께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휴린로봇의 사례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휴린로봇 같은 경우에도 다짜고짜 주가를 일단 상승시킨 다음에 이 구간에서 눌러봐주면서 전환사채를 철저하게 위아래 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소화를 해줬었고, 그 이후로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해줘놓고, 자, 세 번째에 걸쳐서도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해준 다음에 쭉 눌렀다가 그 이후로 이렇게 미친듯이 폭등 흐름을 연출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해줬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 소화해놓고 이렇게 시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휴린 로봇이면서, 또한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선 바로 이 제형솔루텍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이 구간에서 눌러봐주면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해줘놓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바로 이 1번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2번의 케이스처럼 주가를 먼저 상승시킨 다음에 내리는 패턴에서 정리하셨던 그 케이스들은 보통 이 리튬 관련 종목이나 2차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엔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전환사채를 엄청나게 찍어댔었던 전환사채 공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주가를 다짜고짜 먼저 상승시키면서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를 싹 다 덤핑하고 나가자 이렇게 주가가 원래 있던 위치까지도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하이드로 리튬의 케이스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바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었던 것을 주가를 다짜고짜 먼저 상승시켜놓고 매도하고 떠났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케이스에서 주가를 먼저 2월 2일 이전까지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정말로 떠나기 위해서 일단 주가를 상승시키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자,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땐 이 위에 구간에서 박스를 쳐주면서 6월 2일과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6월 10일까지의 매물 소화 과정을 먼저 맞춰놓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요, 자, 이 위에 구간에서조차 전환사채를 탈탈 털어 매집을 했다라는 것은 이 세력들이 보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가격이 정말로 높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특히나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전환사채 세력들의 무서운 점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바로 이 휴린로봇의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휴린로봇이 앞전부터 바로 SK와 엮였었던 점을 이용해서 이 구간에서 거래가 정지됐었던 틈을 타서 SK인수 썰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그 이후로 휴린로봇이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구간을 이용해서 윗꼬리 음봉에서 싹 다 팔고 도망갔었던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세력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SK인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SK인수 썰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분명하게도 인수 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갔었던 바로 이 휴린로봇의 세력들. 자, 그렇다 보니까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환사채 세력주다 보니까 다시 한번 미친 듯한 폭등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충분히 이 삼성전자와 앞전부터 엮여 있었던 점을 이용해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꼬일 수밖에 없는 그 재료를 터트리면서 정작 그들은 이렇게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는 구간에서 박수 칠 때 떠나면서 윗꼬리 음봉 패턴이 발생할 수가 있는 이 고점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우 조심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대응 타점까지도 영상에서 촬영을 좀 해드릴 건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낙폭을 주고 있었던 상한가 전날에도 5월 21일 날에 매수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바로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바로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5월 21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1900분 가까이가 시청을 좀 해주셨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 정도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요, 상장일 자체가 4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보다 보니까 이틀 전부터 매도를 진행할 수가 있었던 이 권리 매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핑계로 인해서 이 구간에서 광통신 섹터가 전체적으로 밀렸었던 상황까지 핑계를 삼아서 바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해줬었던 누군가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평단을 훼손하려고 하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었던 바로 이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력 평단선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세력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를 적극적인 매수 찬스를 삼아감으로써 어떻게 할 수가 있겠다? 바로 세력들과 같은 평단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바로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상한가 가기 전날에 5,090원에 기가 막히게 매수 타점에 대해서 세력 평단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후로 실제로 이렇게 상한가가 터졌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그 사유 자체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수 타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영상에서 촬영을 해봐 드리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는 이 전환사채 세력들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 영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이 윗단에서 따라붙어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리하게 평단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따라붙는 것은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은 저한테도 이득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득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빛과전자의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받아보셨냐면요, 빛과전자가 이렇게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5일선 눌림목을 주고 있었던 이날이 바로 3월 18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한강통신의 투자 경고의 매매 패턴에 따라서 빛과전자도 같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던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 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빛과전자를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3월 18일날 빛과전자를 148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자, 그 이후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이렇게 갭뜬 음봉의 자리에서 시가 이탈 패턴에 대해서 짚어봐드리면서 4월 16일날 매도에 대해서
안내를 이때 한번 드렸었고, 다시 한번 매수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5,090원 영역에서 매수 안내를 드리면서 빛과전자 지금까지 해서 요 정도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매도 대응 안내를 드리지 않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리할 물량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이 빛과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 빛과전자 정확하게 행동해야지만이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은 피해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빛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빛과전자의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빛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빛과전자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빛과전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빛과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의 구간에서 있었던 물렸던 분들께 싹 다 본전을 줬었던 매집 차트가 연출됐었던 바로 이런 빛과전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급감시키면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낙폭을 줬다 보니까 명백한 기회의 매수 타점 오히려 우리가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만 합하는 구간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딸려 올라오는 5일선에서의 지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빛과전자면서, 특히나 6월 2일부터 시작해서 6월 10일까지 어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전환사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빛과전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틀 전부터 매도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 권리 매도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단 만약에 다짜고짜 주가를 먼저 상승시키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특히나 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통신 장비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미국 주파수 경매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을 이용해서 먼저 상승을 시켜놓고 또 이렇게 윗꼬리 음봉을 발생시키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지, 그러면서 이 전환사채를 팔고 도망갈지,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일단 소화 과정을 거쳐 놓은 다음에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력 시나리오에 따라서 제가 이미 짚어봐 드린 만큼 그렇게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바로 이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 굉장히 무난하게 그리고 굉장히 수상하게 최근에 있었던 15일간의 종가 밑에서 싹 다 말아 올려주는 아랫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종가 마감을 했었던 굉장히 수상한 캔들 흐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특히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선 바로 이 루멘텀 홀딩스 어제까지 해서 추세가 좀 좋지 않았었던 상황을 맞이했지만, 자, 코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늘 전혀 지금 추세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광통신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바짝 다시 한번 갖다 붙여놓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 광통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추세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빛과전자라든지 대한광통신 같은 광통신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명분 자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바로 이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미친 폭등 흐름, 이전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우리가 대응을 이어나가야 되는 바로 이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4-6656번으로 빛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빛과전자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빛과전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빛과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